근데 도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 건 거기 민주당이 완전 텃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뽑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을.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됐겠지만 그 김재섭 의원, 당선인 혼자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편 찍어줘야지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1순위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1순위 기준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이 보였다. 그럼 좀 구체적인 결과 이야기 짚고 갈 텐데 어떻게 보세요? 각자 깜짝 놀랐다, 이 부분은 좀 의외였다 하는 부분 하나씩 꼽으신다면요. 곽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도봉갑입니다. 네, 도봉갑. 청년 정치인들이 제일 관심 가질 만한. 그렇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을 알아요. 희망을 얻으셨나고. 잘 아시는군요.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알죠. 네. 근데 보는 사람들이 김재섭 당선인을 만나면 대체로 좀 호감형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번 얘기하면. 당선의 비결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도봉에 가서 열심히 또 바닥을 닦기도 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말씀하시는 게 더 친하시니까. 근데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훈훈한 얘기는 많이 전해 듣긴 했습니다. 게다가 꼭 청년 정치인이라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 이런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가산점 부여한다고 뭐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측면이 좋아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꼭 청년 정치인이라고만 해서 뭐 대우해줘 그런 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뭐 지금 얘기 나올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국 이제 그쪽에서 정말 바닥까지 다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떤,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을 봤을 때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재가 단 한 번도, 네. 한 번도 오차범위 내에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네. 또 게다가 약간은 이제 뭐 디스하는 거가 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제 상대편의 공천이 과연 거기에 잘 합당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도 봤었을 때 좀 스토리를 만든, 역경에 좀 이겨낸 스토리를 만든 하나의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봉갑을 꼽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화성 동탄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 다 특징이 뭐냐면 출구조사 결과는 반대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출구조사는 이번에 좀 유독 많이 달랐어요. 이번에 접선지도 많았고요. 출구조사가 결과가 뒤집히는 걸 제가 눈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8시간 동안 보셨죠? 너무 눈이 빠져라고 보느라고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저도 좀 놀라기도 했고요. 네. 근데 좀 우리가 정치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그 논쟁도 여러 가지 결일과 층위를 갖는 논쟁들이 있는데, 좋은 표현. 그걸 단숨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면은 되게 평가도 되게 단순해지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도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 건 거기 민주당이 완전 텃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뽑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을.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됐겠지만 그 김재섭 의원, 당선인 혼자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편 찍어줘야지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1순위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1순위 기준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이 보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재섭 후보도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다진 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면 몇 번에 걸쳐서, 아니면 한 지역에서 3번, 4번, 5번씩 도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비하면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험지에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네. 많아요. 아니, 뭐, 이준석 당선인만 해도 노원병에서 3번을 했었으니까요. 하고 난 다음에 생판 처음 하는 지역 해가지고 탁 갔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안규령 후보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좀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동네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라고 얘기할 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얼떨결에 가가지고 마치 될 것처럼 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태도 자체는 그 지역 구민들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요, 그만큼 많은 타깃이 돼가지고
막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막 종편 계속 그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당 대변인한테 이재명 대표가 더 잘생겼어요? 차은우가 더 잘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 차은우가 잘생겼다고. 우리 모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럴 수 모두 있잖아. 당연히는 동의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한분 계셨던 그렇게 했다고 해서, 3명 중에 1명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조롱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당 대변인이 우리 당대표 아끼려고 한 발언이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도 용납이 안 되고 그걸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다거나 뭐 안규령이라는 사람이 모호한 게 있고 뭐 당대표한테 이쁨만 받아가지고 됐고 근데 제가 이게 왜 여성들한테만 유독 나타나냐고요. 안기령 당선인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누가 더 잘생겼냐는 아니었고 잘생겼냐로 와전에 대해서 더 약간 놀림거리의 대상이 됐는데 누가 더 이상형에 가깝냐. 그거는 더 욕먹지 않아도 되지. 이상형에 가깝냐. 그러니까요. 지금 안기령 후보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조정해드리면. 이상형은 내가 잘생긴 남자보다는 조금 더 추진력 있는 남자가 좋아가 이상형일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꼭 여성들한테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분노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종편에 제가 요즘은 저 이제 잘려가지고 출연도 안 되고 안 하지만 하고도 싶지 않아 솔직히. 근데 나가면은 꼭 이런 거 주제만 싹 긁어가지고 갖다 놓고 막 출연자들한테 계속 질문 던져. 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형이 이렇다는데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여성으로부터 좀 심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죠. 여자가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잘난 척이 심하다라는 평가를 비판을 그러니까 누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꼭 뭐 무슨 외모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뭐 이쁨 받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한다거나 이런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 그런 여론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 너무 동감합니다. 네, 200%, 300%, 뭐 1000% 동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뭐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도 되게 희화화가 많이 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희화화하니까 여성 희화화하니까 동작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성 희화화라고 지금 불편해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베라고 하면서 냄비는 밟아야 한다라고 하면서까지 그 네이티브로 죄송합니다. 네거티브. 네거티브 전략을 짰던 류사명 후보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상당히 큰 표차로 졌습니다. 네. 진짜 뼈 아픈 대목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8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많이 갔는데 결과 이게 그 출구조사에서는 정반대가 나오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할 정도로 한 20%포인트 격차 정도가 났어요. 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그 당에서 민심을 이렇게 감지하는 기능이 이거 망가졌었던 거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냥 단순히 죄송합니다. 단순히 보수 결집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개인기다? 개인 인지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개인 인지도 영향도 있을 거고요. 네. 그 공작을 그동안에 열심히 닦아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유상용 후보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아까 나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도 또 부정적인 평가를 끌어내는 원인이 됐기도 했을 것 같고요. 복잡하게 하여튼 그런 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패배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뼈아프고 좀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에이, 우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왔네 하는 마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히 반갑지 않은 귀환일 것 같아요. 솔직히.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뭐. 네. 반갑지 않은 귀환일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드디어 5선째입니다. 뭐 연호 5선은 아니지만 드디어 5선째 그리고 결국에는 7.8개 하여 동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전에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몇 가지만 추가로 얘기하자면 일단 여기 동작 이쪽에 시의원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친구 저는 또 같은 곽씨여가지고 잘 아는데요.
정말 밑바닥부터 정말 크게 지난번 이수진 전 국회의원이 하는 동안에 열심히 닦았더라고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동작을의 민심이 전 이수진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의정 활동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걸 좀 유사명 후보한테 실망한 부분보다 전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그리고 반영됐을 난 다음에 것이다. 약간- 하위 30% 걸렸다고 그래서 막 당 탈당한다고 하고 예. 송사 나왔잖아요. 저희 뭐 도와줄 수 없다고 흔히 뭐 하고. 트롤 짓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게임 안 맞아요. 하시면 모르시던데요. 깜 놀랐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뭐 판사 일을 하시는 이런 것들도 좀 듣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작을의 민심이 류사명 후보로 새로 오신 분이 전 이수진 국회의원과 좀 결이 비슷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필이면 이게 지금 마포와 이제 동작을과 이제 도봉갑 이 세 군데가 다 약간 이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떨어진 부분이 있어 그런 것도 한 번은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력 공천의 실패다. 그럼 네. 마포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인가요? 마포갑은? 실패라기보다 결국엔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 계속 오랫동안 마포을이었나요? 마포갑이죠. 조정갑이죠. 네. 조정훈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에서 워낙 계속 당연히 됐으니까 이번에도 의뢰 되겠지 하고 좀 전략 공천식으로 이제 류사명 이렇게 또 마포을 도봉가 이렇게 했던 건데 좀 더 마포갑은 면밀하게 이지은이죠. 네. 그래서 뭐 실명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요. 네, 정치인들은 변호사고 총경 출신이고. 예, 정치인들은 네. 실명을 거론하면 좋아하죠. 항상 좋아합니다.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네. 부고뉴스 빼곤 다 좋아해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한 정치인 아니야 부고뉴스도 좋아. 왜? 정정뉴스가 나오잖아.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어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출구조사 지켜보면서 아차 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현동 있는 쪽에서 굉장히 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이 그것 때문에 당선이 결정적으로 된 측면이 마레프가 거기 있더라고요. 있거든요. 마레프 거기에 이제 끌고 가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그러니까 거기가 아현동에 있는 데가 이제 개발이 된 지역도 있고 개발이 안 된 지역도 있고 거기가 옛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터를 잡았던 곳들이에요. 아주 산 골골골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종로학원 다녔는데 종로학원이 이제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길 지나가야 됐거든요. 저 예전에 제 여친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많이 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첫사랑과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기 편집 좀.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 개발 욕구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거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아마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민심을 잘 끌어냈던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이. 거기에서 굉장히 표가 많이 나온 거 보면서 선거 캠페인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인데 사실은 0.6%포인트 차이예요. 그런데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에서 합쳐서 약 4% 정도로 가져갔거든요. 요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세상은 다 제3당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을 아시는 분하고 또 공교롭게 어젯밤에 같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돈봉투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막 지리하게 단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도 했고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털을 닦았는데 아마 그 조직이 안 넘어왔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복합적으로 거기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좀 조정훈 의원 글쎄요 뭐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예. 참고로 저희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런 게 와요. 보면 어디 이렇게 돌로돌로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막 항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근데 제가 그때 조정은 당선인을 여기 오셔갖고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본 모습은 상당히 호인이셨어요.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거든. 그러실 분은 아니고. 게다가 당선까지 되셨는데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민주당 위성정당 계열로 들어왔다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법사위 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국민의힘으로 간다더라라는 소문이 쫙 퍼졌었어요, 청계에.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서 네. 결국 공천을 받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뭐 시대전환. 정치인은 그렇게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걸 뭐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길은 달랐지만 이번에 지역구에 와서 자기 실력을 입증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자기가 선택한 보수 정당의 당이니까 거기서 뭐 충실하게 의정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지 네. 않은 텃밥이었는데 밭이었는데 거기서 텃밭. 네. 발음이 어려워. 해보세요. 텃밭. 네, 좋지 않은 텃밭이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첫 도전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내신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네.